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이스라엘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하원 의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임시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방정부의 대학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FAFSA 접수가 예년보다 2개월 이상 늦어져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 동부 태권도인들이 경연을 벌이는 2023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및 한국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21일 퀸즈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지난주 커네티컷주 브리스톨에서 한 5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이스라엘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하원 의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임시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이스라엘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하원 의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임시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패트릭 맥켄리 의원은 어제 이스라엘 지원 일정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우리가 정부로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하원의장 공백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맥켄리 의원은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된 뒤 임시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임시의장의 역할은 하원의장을 선출할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라며 그 외의 어떤 권한도 없다고 주장, 과연 이스라엘 지원 결의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이며 제5차 중동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에도 유택의 의원들이 많아서 임시의장이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외국, 즉 이스라엘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연방하원이 한시 앞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오늘 연방하원의장 투표에 나서지만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전격 해임된 지 약 8일 만인 오늘 연방하원의장 투표를 실시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221명, 민주당이 212명으로 하원의장 당선이 되려면 217표를 얻어야 하며 공화당 의원 중 5명만 이탈해도 하원의장 선임은 무산됩니다. 메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때 강경파 8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반대할 경우 공화당 의원의 당선이 불가능하며 만약 공화당 의원 5명이 민주당 원내대표인 젠프리 하킴스를 지지할 경우 민주당이 의장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은 어젯밤 의원총회를 열었고 오늘 오전 단독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를 했지만 전체 의원들이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임스 조단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보수계파의 지지를 얻은 반면 스컬러스 원내대표는 중도 우파와 이른바 경합지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지 출신 의원들은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설립자이자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면 내년 선거에 부정적 역할을 미쳐 자신들이 낙선할 수 있다는 우려로 스컬러스 대표를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은 측근 의원들은 메카시의 오랜 경쟁자인 스컬러스가 의장이 되면 자신들을 보이지 않게 차별할 우려가 있다며 조던 위원장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친 메카시 의원들은 메카시를 다시 의장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강경파가 동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섣불리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방정부의 대학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FAFSA 접수가 예년보다 2개월 이상 늦어져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는 매년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팝사 신청 접수가 올해는 언제 시작될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사이드 하이어에드는 연방교육부가 올해는 팝사 신청을 12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팝사 신청이 혼선을 빚는 것은 연방정부가 팝사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아직 새 팝사 접수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팝사 접수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얼리 디시즌이 12월 초 발표되는 것을 감안하면 입시생들이 팝사 지원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격 통지를 받더라도 입학 여부 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올해 팝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한 가정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를 고려 지원액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부모 및 학생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미 동부 태권도인들이 경연을 벌이는 2023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및 한국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21일 퀸즈 컬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품새와 겨루기, 격파를 포함한 7개 부문에서 유소년부터 청장년까지 500여 명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박연환 태권도 아카데미 대표와 문용철, 박동주 뉴욕 오픈 공동 후원회장, 하세종 고문은 10일 본사를 방문해 이번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하세종 고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많은 한인동포분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 오픈 챔피언십이 18회째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국의 홍보 차원에서도 또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기량을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태권도 챔피언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개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세계에 지금 태권도 그 가족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문용철 공동후원회장은 꿈나무들의 기량을 넓히고자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2달 전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태권도 꿈나무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그 태권도 꿈나무 아이들이 태권도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알고 싶어서 갔는데 과연 우리가 배운 태권도의 종주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를 직접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훌륭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그런 거를 몸소 체험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에게 대한민국 국기원의 태권도 명예 5단증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사장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페스티벌에서는 AT센터의 김치 시연 및 김치 선물 증정, 200인분 비빔밥 퍼포먼스와 이송이 무용단의 난타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문화행사 200명에서 300명 분이 먹을 수 있는 대형 비빔밥 시연회를 하면서 한국의 그 비빔밥을 또 홍보를 하게 됩니다. 뉴욕 스파의 김승호 회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이 행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 회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비영리 행사로 진행되며 수익금은 불우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박동주 공동후원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태권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한인사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이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우리 특히 한인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심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퀸스 칼리지에서 하는 이 대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21일 토요일 퀸스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난주 커네티컷주 브리스톨에서 한 5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1세 여성 수잔 라프리즈는 5일 밤 11시 30분경 북쪽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브리스톨 경찰서 로비로 들어가 여러 차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녀는 로비의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가 총으로 창문을 여러 번 내리친 뒤 창문에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로비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유리는 방탄 소재로 만들어져 총알은 유리를 뚫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경찰관들과의 대치 과정에서 그들을 향한 추가 포탄을 발사했으며 한 경찰관이 반격하여 그녀를 향해 2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총을 내려놓자 경찰은 로비로 들어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라프리즈는 특수한 상황의 살인 시도 혐의 및 음주 상태로 총기를 사용한 혐의, 불법 총기 소지 및 발사 혐의, 고용량의 탄창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6일 오전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총격 사건 발생 전 오후 9시 45분경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집 밖의 한 여성에게 자신이 총을 소지하고 있고 경찰서에 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그들을 총으로 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라프리즈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며 경찰서도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해줬습니다. 이후 여성의 권고로 귀가할 것처럼 보이던 라프리즈는 차를 타고 경찰서 방향으로 운전해 사라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손상된 창문을 교체하는 비용 등 피해액은 총 2만 6천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라프리즈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은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도 10도가량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전 뉴욕시 전역에 역대급 폭우가 내린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에 비 소식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저녁에 소나기로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53도로 낮 기온이 5도가량 하락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온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때때로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에도 기온은 금요일에 비해 3도가량 하락하며 주중과 비교해 약 10도가량 크게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중까지도 소나기의 형태로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시설에 저장된 수만 톤의 유해 폐기물이 유출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올해 초 해안시설에서 관리되는 1,700만 톤의 유해 폐기물 중 160만 톤이 단 5피트 이상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연구교수 벤자민 모스틱은 만일 폭풍우나 해일 등 재해가 닥치거나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유해 폐기물이 유입된 물에 용해되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해 폐기물은 인간 산업에서 남은 위험한 잔여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이에 노출될 경우 피부 자극과 두통과 암과 선천적 결함에 이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위협하는 수많은 열대성 폭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지난달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날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의 지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항구의 폐기물 처리 회사 사이클 케미스트리는 해수면이 단 4피트만 상승돼도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 주변의 지하수는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압유발 화학물질인 벤젠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북쪽의 폐기물 처리 회사 클리너스 및 뉴욕시 두 곳의 부지는 모두 해안선보다 다소 내륙에 위치해 향후 수십 년간의 해수면 상승으로부터는 안전합니다. 환경보호국은 유해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유출을 막기 위해 홍수벽, 매립지 뚜껑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위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법은 새로운 유해 폐기물 처리장 위치를 선택할 때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률을 둘러싼 뉴저지주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따르면 MTA는 지난 6일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0일 법원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와 트라이보로 브릿지 앤 터널 오소리티가 피고 측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앞서 뉴저지주는 지난 7월 말 교통부와 FHWA를 상대로 교통 혼잡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당시 MTA가 설계한 부실한 교통 혼잡류의 검토를 거부하며 FHWA는 뉴저지 주민을 희생해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반대하는 건 주민들의 교통료 부담이 상당해서입니다. 교통 혼잡류 부과 시 뉴저지 주민들은 맨해튼 통근에 연간 5,000에서 6,0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 고삐를 단단히 움켜잡음에 따라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통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7월 추정치 5.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또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4.2%, 지난 7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소비자 신뢰 악화 등으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오히려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1%, 내년은 1.5%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3%포인트 및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각국의 견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국의 난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붕괴 등이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2035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이를 2030년으로 앞당기기도 했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미국의 64.5%에 불과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지난해 70.7%, 지난 2021년 77.3%에서 크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인들이 향후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난달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망치 7.1%보다는 낮지만 지난 8월 3.6%보다는 다시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3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안팎으로 지난 8월 조사 때 2.8%보다 더 높아졌고 5년 뒤에도 2.8%를 기록, 여전히 연준 목표치 2%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2%까지 하락할 것이며 2026년 2%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는 연준의 경제 전망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미국 소비자들은 내년에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스와 의료, 임대료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향후 12개월 내 실직할 확률도 평균 13.8%로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일자리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사무실 복귀가 시작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뉴욕과 런던 등 사무실 공실률이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스타는 뉴욕의 3분기 사무실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격히 감소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공실률이 20%로 2020년 팬데믹 초기 6.3%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직원들의 실적이 심각하게 저하됨에 따라 주 5일 출근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메타나 아마존 등 IT 기업도 주 3일 미만 출근하는 직원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 특히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직원이 늘면서 사무실 수요가 급감한 것은 물론 기존 사무실 임대 계약도 해지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지난달 1억 8,100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런던의 사무용 빌딩 임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는 등 런던도 뉴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당시 코로나 감염자를 요양원에 후송, 대량 사망을 초래한 사건을 조사 중인 연방 하원이 오는 17일까지 쿠오모 주지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쿠오모 전 주지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회 등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등이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NIU 로스쿨 학생회장도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입시생의 절반 정도가 지원서 및 에세이 작성 때 인공지능 AI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정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필라델피아 시의원을 역임한 올해 63세의 데이빗 오 전 필라델피아 시의원이 올해 11월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업체 중 하나인 엑스니, 세일가스 채굴업체 파이오니아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엑스니 1990년대 모빌을 인수한 이후 최대의 인수합병입니다. 미국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가 종이신문 구독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전체 직원의 약 10%인 24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시카고의 104세 할머니가 지난 1일 14,000피트 상공에서 자유낙하에 성공,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로 등극한 지 8일 만인 지난 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마피아 조직인 감비노 패밀리의 두모, 카스켈리노가 소유했던 33,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스테튼 아일랜드 저택이 1,68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3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인삼 특산지인 강원도에서 우수한 품질의 홍삼정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와 현미국수, 찰옥수수, 강된장, 평양식 물냉면과 함흥식 비빔냉면, 전통 수제 한과와 구운 단호박 한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홍천의 맛있는 먹거리를 뉴욕 뉴마트에서 만나보세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정선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정선 수리추 인절미와 영양떡, 시래기 청국장 찰옥수수, 찐 약도라지 가루와 취나물, 곤드레, 시래기, 유채나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정선의 우수한 품질의 특산품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10월 1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